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레위기 12장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보면 아이를 낳은 여성의 그 정결 예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.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레위기 12장. 이게 출산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고대의 어떤 종교적인 정결관념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아, 그냥 옛날 규정이다 하고 넘길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랄까요? 네. 핵심 내용을 보니까 출산 후에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의례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게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. 아, 그건 아니죠. 네, 그냥 성소와 관련된 활동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좀 분리되는 상태,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아들을 낳았을 때랑 딸을 낳았을 때 그 기간이 다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좀 특이하죠. 아들을 낳으면 일단 7일간 부정하다고 봤어요. 이게 월경 기간이랑 좀 비슷하게 취급된 것 같고요. 아, 7일. 그리고 중요한 게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 일을 행하라. 이런 지침이 바로 이어집니다. 아, 맞다. 할례. 근데 7일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. 설명을 보니까. 네, 그 후로도 33일이 더 있어요. 33일이요? 네, 그래서 합치면 총 40일 동안 이른바 산열이 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요. 성물,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들이요. 네네. 그런 걸 만지거나 아니면 성소 자체에 들어가는 게 금지됐습니다. 꽤 긴 시간이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딸을 낳았을 경우인데요. 딸은 또 다른가요? 이 기간이 딱 2배로 늘어납니다. 2배요? 정말요? 네,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기간이 14일, 그리고 산열 정화 기간이 66일, 합쳐서 총 80일이나 돼요. 와, 80일이라니. 아니,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? 혹시 뭐 이유가 나와 있나요? 글쎄요, 본문에 딱히 왜 그렇다고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. 어떤 추측들이 있을까요? 뭐 고대의 가부장적인 시각이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.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쩌면 딸을 낳는다는 게 생명력이 이중으로 관련된다고 본 걸 수도 있어요. 이중의 생명력이요? 네, 어머니 자신과 또 미래의 어머니가 될 딸. 이렇게요. 그래서 더 강력한 생명의 힘이 발현되었으니까 정화 기간도 더 길게 필요했을 거다. 뭐 이런 상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중요한 건 이게 뭐 위생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 탄생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건 후에 다시 공동체의 어떤 종교적인 질서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한 그런 의례적인 절차였다는 점이에요. 아하, 단순히 뭐 차별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생명과 신성함의 경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럼 이 긴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정결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결해졌음을 선언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. 6절, 7절을 보면요. 네.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줘야 했죠. 제물이 두 종류네요. 번제랑 속죄제. 그렇죠. 제사장이 이 제물들로 속죄 의식을 행하면 비로소 그 여성이 의례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근데 여기서 8절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.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린 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율법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죠. 대안이 있었군요. 네. 만약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. 오,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식으로요. 그렇군요. 제물의 값어치는 달라도 효과는 똑같았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속죄와 정결의 효과는 동등하게 인정받았어요. 이게 율법의 어떤 신성한 만큼이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,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.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출산 후 여성의 정결 규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아들과 딸 출산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점, 또 그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, 그리고 형편에 따른 재물 규정까지요. 참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념과 공동체 질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. 네, 그렇죠. 출산이라는 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인데 이걸 둘러싼 이 고대의 규정들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체관,
생명관, 또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고대의 정결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오늘날 우리가 몸이나 공동체, 그리고 뭐랄까, 어떤 의미에서의 정결함이나 경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옛날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